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이 현대인은 말이죠. 네. 다 피곤해요. 그렇죠. 엄청 네. 피곤하죠. 근데 피곤하다 이러면 내가 못 쉬어서 그런가? 네. 이게 제일 첫 번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범인으로 지목이 됩니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인데 보통 사람들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네. 기관으로 따지면 이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면 갑상선. 이게 네. 요즘은 좀 공식처럼 이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곤하면은 항상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카페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그 글을 오늘 설명을 하는 네,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30대 후반 여성인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졸도할 정도의 피로감. 그러니까 진짜 너무 네. 피곤한 거죠. 여성 질환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피로와 여성 질환 때문에 네. 이제 질문을 올리셨어요. 이분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자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혹시 호르몬에 문제가 있나? 이게 찾아보면 이제 제일 관련성 있는 게 여성 호르몬, 네, 네. 에스트로겐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많이 이제 검색이 될 거예요. 근데 에스트로겐의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는 게 네.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마음 편한 유해과가 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글을 카페에 이제 올리셨는데요.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뭐 말 그대로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도 과하지만 에스트로겐 자체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네, 너무 네. 우위에 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에스트로겐이 그렇게 이제 과한 상태가 되면 뭐 특히 여성기관, 뭐 유방, 자궁, 난소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네. 되죠. 뭐 아프다부터 시작해서 생리가 이상해요, 뭐 혹이 생겼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요. 자궁 근종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가장 큰 게 한 8cm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한 10cm가 주먹 크기다 뭐 이렇게 네, 이제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지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8cm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생리할 때 너무 아프다든지 네, 네. 아니면 출혈이 많다든지. 그렇죠. 이게 아랫배를 만져보면 혹이 좀 만져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러기도 하고 이분은 비정기적인 부정출혈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까지 가서 MRI를 이제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요즘에 점점 출산 연령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령 산모가 이제 자꾸 생기게 되는데 뭐 이게 30대를 노령이라 하기 좀 그렇지만 네네. 보통 35세를 넘어가면 이제 노령 이제 임산부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아직 이제 출산을 자기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궁에 뭔가 손을 대고 네. 뭐 이러기가 사실 너무 걱정이 돼서 좀 관리를 해볼 방법이 없나 해서 이제 찾아봤다고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장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심해진다,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장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늘 이게 장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장은 제일 첫 번째가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데 뭐 어떤 음식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까? 일단 우리 몸에서의 뭐 다 스트레스 관점에서 봐도 결국 내게 아닌 것들은 들어오면 다 무조건 스트레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염증을 좀 잘 일으키는 그런 식품들 그리고 특히 이제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나하고 맞지 않은 그걸 이제 보통 음식 알레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재료들이 들어오고 들어와서 또 소화가 덜 된 형태로 돼버리면 결국 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소화 흡수라보다는 오히려 발효나 부패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장 환경을 악순환을 시키는데 그 말씀하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도 찌꺼기들 특히 뭐 에스트로겐 찌꺼기들도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재흡수가 되면서 맞아, 쓰레기가 재흡수되죠. 그렇죠. 이렇게 우세를 만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스트레스 때문은 맞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에 대한 물리적이고 좀 정확한 시체를 따져보면
거기에는 식단도 반드시 관여가 돼 있다. 이거를 피임약을 먹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네. 내 몸이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약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식단을 해야지 되고, 약을 안 먹고 싶어도 식단을 해야지 되고, 네. 뭐 약 먹을 일을 없도록 만들고 싶어도 식단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항상 식단을 좀 조심을 해야지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네.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분은 보통은 한 53kg에서 54kg, 키가 한 161 정도래요. 네. 그럼 뭐 딱 보면 좀 통통해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인데 네. 그 한 8년에 걸쳐 가지고 몸도 붓고 피로도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이러면서 체중이 한 65kg까지 쪘다고 합니다. 그럼 65kg면 61cm에 65kg면 좀 뚱뚱한데 네. 이런 느낌이죠. 네.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식단하고 운동을 하면서 다시 56에서 57kg 정도까지는 이제 내려왔다고 하는데 자기가 좀 건강해졌나 싶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네. 고지혈증, 이제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콜레스테롤 높으면 일단 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오직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닌가? 네, 네. 콜레스테롤이 내 몸을 뭐 엄청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죠.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사실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할 정도인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수치를 정확하게 쓰신 건 아니고 그냥 뭐 경계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런 수치들을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가 네.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근데 쉬지를 못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병가 내고 뭐 연차를 쓰고 뭐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계속 쓰기가 눈치도 보이고 병가 내기는 사실 더 어렵죠. 그렇다고 이제 휴직을 하려니 더 문제고 일을 그만두자니 또 더 문제고 네, 이러다 네. 보니까 대개는 이제 일을 하면서 피곤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제 지내니까 이분이 결국은 얼굴도 푸석해지고 몸도 잘 붓고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갑상선 문제가 아닌가 네. 이래가지고 또 갑상선 혈액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혈액 검사에서 갑상선의 문제가 딱 드러나 버리면 네. 차라리 다행이지 않습니까? 와, 이것 때문이구나. 네. 나 이제 또 갑상선을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또 검사하면 별일이 없어요. 네, 네. 갑상선 정상입니다. 네. 이래버리니까 네. 그럼 나 뭐 때문에 피곤해? 나 뭐 때문에 이래?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계속 겪는 게 제일 골칫거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초음파도 했는데 갑상선에 낭종, 물혹이 물혹이 여러 있고.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에 그러면 혹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물론 이제 혈액 검사와 갑상선 혈액 검사, 그러니까 호르몬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 호르몬의 수치하고 혹하고는 이게 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는 혈액 검사와 함께 꼭 같이 네, 네. 해보는 게 필요한데 이분은 했더니 낭종이지 여러 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혹 중에 이제 물이 들어있으면 낭종, 뭐 세포가 들어있으면 결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긴 하는데 혹이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뭐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보통 하지만 그렇게 흔히 설명하죠, 그죠? 실제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원래 이제 우리 몸에는 이렇게 분비할 수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비를 한다는 거는 배출을 잘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배출 경로에 문제가 생겨도 계속 쌓이다 보니까 세포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혹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이 생겼다. 그러면 그 해당 기관하고 관련된 혈액순환, 특히 배출 장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자궁에도 굉장하게 한 8cm나 되는 그런 큰 혹이 있고 갑상선에도 혹이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양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특히 배출 경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호르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입장에서 그런 배출 경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분은 직장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몸 안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직장 스트레스가 훨씬 더 과중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추가가 돼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두 이야기를 합쳐보면 결국 혹을 만드는 요소와 내 몸에 들어있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합쳐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자율신경 이야기를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율신경의 문제가 결국은 혈액순환과 관련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율신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혹이 생기는 것은 산소가 별로 없는 곳에서 네. 혹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산소가 많이 부족하면 이게 뭐 더 나쁘게 돼서 결국엔 암으로 가고,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네. 된다라고 이제 그냥 큰 개괄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혹들이 생기는 거는 꼭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림프 배액도 맞습니다. 영향을 네. 이제 받거든요. 그러면 혈액도 잘 안 통해, 림프 배출도 잘 안 돼. 이러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네. 있다는 겁니다. 뭐 단순히 이제 혹만 생기면 다행인데 더 나쁘게 진행하면 이제 아주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갑상선은 여기 목에 있고요. 네. 자궁의 혹은 뭐 이게 지금 골반에 있는 거죠. 네. 물론 뭐 다른 쪽에도 영향을 이제 받는가 안 받는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게 크게 보면은 과연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까, 네. 이런 걸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저희가 갑상선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100에 99.9명이 보일 수 있는 게 네. 대부분 목 문제입니다. 네. 근데 무슨 뭐 뒤에 목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경추를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 일단 우리 혈액순환하고 관련된, 갑상선 주변의 혈액순환하고 관련된 신경들, 신경은 어디서 나오냐? 목에서 내려와서 상부 등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 지휘를 하고요. 네. 결국 그 다음에 갑상선은 조직 혼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근육들에 의해서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근육들에 의해서 그 매우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림프와 이런 혈관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근육들이 짧아지고 두꺼워지면서 눌러버리면 결국 배출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부에 이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을 짧고 단단하게 하는 신경의 문제가 있어도 결국에는 갑상선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신경이 어디서 나오냐? 목에서 나오고, 또 위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뇌신경이지만 그 뇌신경과 관련된 것들은 또 상부 경추에 있는 뇌관에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결국 갑상선에 혹을 만들어낸다. 그 말은 림프와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어내고, 그 림프와 혈액순환을 장애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신경과 주변 근육들이 있을 텐데, 그 신경과 주변 근육들이 나오는 위치가 목과 등이더라. 그래서 일자목이 돼 있고 뭐 새우등이 돼 있든 펼쳐진 등이 돼 있으면 결국에는 신경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해당 혈액순환과 주변 근육들이 짧고 단단해지면서 결국에는 갑상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 갑상선은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되겠고, 네. 뭐 자궁 같으면 사실 뭐 허리 골반이 네. 또 이제 영향을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상부 등, 목, 골반 이러면 사실 척추가 거의 다 뭐 포함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서로 멀리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다 같이 엮여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내 몸에서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또 이게 이제 또 다른 물리적인 힘은 수압의 힘이다. 네네. 네. 혈액량 자체가 이제 부족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은 또 뭐 탈수도 그렇죠.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혈액 안에 이상한 지저분한 나쁜 것들, 뭐 원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장으로 버렸는데 네. 쓰레기가 다시 재흡수돼서 네네. 계속 혈액을 또 돌아다닌다. 그러면 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잘 돌게 만들고, 네네. 이걸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줘야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된다는 게, 그렇게 해서 다 시작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1년마다 이제 계속 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자주 검사를 하셨겠죠. 했는데 혹이 별로 안 커지니까 이제 1년마다 검사를 합시다. 이렇게는 됐는데, 그럼 이제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내과 선생님이 초음파를 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갑상선이 좀 거칠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갑상선이 거칠어져 있다는 건 또 무슨 의미냐? 갑상선에 수시로 염증이 계속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네. 이게 계속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상선이 얼마나 부었는지,
거칠면 어느 정도로 거친지, 부분적으로 거친지, 전체적으로 거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이 환자분이 네. 쓰신 글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거칠어졌다. 이 자체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 의학 용어를 붙이자면, 갑상선염이 있다. 염이.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갑상선염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대개 이제 갑상선 항체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네, 네. 갑상선 항체는 자가면역 항체입니다. 자가면역 항체라고 하는 거는 뭐 류마티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네. 뭐 쇠그렌, 뭐 루푸스 뭐 이런 건 다 자가면역 뭐가 관련되는 건데, 자가면역은 거의 다 장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네. 이 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가면역이 아무리 스테로이드를 먹고 뭐 뭘 하셔도 이 제대로 조절이 잘 안 되는데요. 이 자가면역의 문제가 갑상선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항체 수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체 수치 같은 뭐 또 혈액 검사의 결과 네. 뭐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그 진료를 보시면 그런 얘기들을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항체 수치가 어떤가요? 뭐 갑상선 염증이 어느 정도로 심한가요?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시면 또 이제 대답을 네, 네. 해주시겠죠. 모르니까 못 물어보고, 못 물어보면 이제 모른 채로 이제 그냥 끝나버리는데, 이제 하나하나 여쭤보면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갑상선 조직이 매우 거친 분들은 갑상선 항체, 그러니까 장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다시 혈액 문제가, 그렇습니다. 혈액 순환의 네. 문제가 또 이제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 순환과 또 장 문제를 같이 이제 해결해야지 되고, 만성 염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걸 또 씻어내야지 되니까 탈수도 관련이 되고, 먹는 음식도 바꿔야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되게 그냥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네, 어떻게 막 하려다 보니까 이제 고기도 안 먹게 되고, 채식을 하게 되고, 네. 뭐 이게 세 끼를 먹으면 안 되고 간헐적 단식을 해야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복잡하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율신경을 좀 치료를 하고 혈액순환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또 혈액을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이제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분은 그냥 이제 식단하고 운동을 하고 있지만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있고, 이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원찮다. 그럼 이제 어떨 때 피곤한지,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 증상이 또 비슷하니까, 나는 또 갑상선이 아니라고 했지만 갑상선이지 않을까? 네. 혹시 오진을 받지 않았나? 네, 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서 계속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사실 태반입니다. 네, 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몸 상태가 계속 이상한 상태로 유지가 되면 사람이 기운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거든요. 기분이. 그러니까 뭐 가화만사성이라고 내 몸 자체가 이런데 무슨 바깥 일이 잘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를 계속 또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정신과를 가가지고 그렇죠. 우울증 우울증 예, 약을 또 드시고 수면제 이렇게 네. 먹게 됐죠. 네, 그렇죠. 근데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이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 우울이 잠깐 좀 이렇게 좀 사라진 듯 하지만 그게 결국 모여가지고 큰 바위 덩어리가 돼서 결국 그 뒤에 나한테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는 각각의 전문과를 다 나눠가지고 뭐 진료를 보시고 하기보다는 내 몸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각각의 문제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제 내 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네. 그죠? 뭐 어떻게 이제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통하면 다행인데, 안 통할 때는 꼭 도움을 좀 제대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시는데 훨씬 더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처럼 늘 피곤하고 힘들고 몸에 여기저기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이게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군데 다른 데로 막 돌아다니시니까 뭐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지,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오늘 이제 이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한번 지켜보는 또 그 실천해보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잘 회복하셔서 또 활기찬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아프지 마쇼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